처음 텃밭을 가꾸게 되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비료인데요. 거름, 퇴비, 비료 등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시중에 파는 비료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저는 주말 텃밭을 처음 가꿀 때 퇴비는 주는데 그러면 비료는 따로 구매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료 종류에 따른 차이를 설명드리고 주말 텃밭을 가꿀 때 추천드리는 밑거름 작업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텃밭을 처음 가꾸신다면 저는 퇴비만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공공 텃밭에서는 퇴비를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 많아서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작물을 심기 전에 거의 필수적으로 뿌리게 되는데요. 작은 텃밭의 경우 생산량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퇴비만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자라기 때문에 다른 비료가 필수는 아니더라고요. 텃밭에 물 주러 가는 것도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데 비료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경험이 쌓여서 작물을 더 잘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텃밭 지식도 더 생겼을 때 추가적인 비료를 사용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비료 종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 다른 비료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계속 영상을 봐주세요. 우선 거름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가축 분뇨, 썩은 동식물, 광물질을 거름으로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에 뿌려도 분해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료는 이 분해 과정을 줄여서 식물에게 빠르게 양분이 갈 수 있도록 공정을 거친 제품입니다. 비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론 비료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기도 하지만 비료의 효과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실용적이더라고요. 이 세 가지 종류는 식물에 얼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퇴비는 풀, 집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을 뜻합니다. 퇴비는 토양의 환경을 개선하지만 작물의 빠른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요. 유기비료는 동식물성 원료를 혼합해서 만든 비료입니다. 어박, 골분, 대두박, 개분 가공 비료, 유박 비료 등을 모두 통틀어서 유기비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기비료도 퇴비와 마찬가지로 토양의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 기간의 분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퇴비와 유기비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료의 주요 성분 세 가지는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유기비료는 이 양분 함량이 퇴비보다 2배가량 많고 퇴비와 다르게 함량과 원료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비료는 퇴비에 비해 사용량도 3분의 1 이하로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퇴비보다 유기비료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기비료가 퇴비보다 가격이 2배가량 비쌀 뿐더러 양분이 더 많은 만큼 영양 과다가 되지 않도록 작물별 사용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기비료는 화학 공정을 거쳐 양분만 뽑아낸 비료로 물에 잘 녹고 흔히 화학비료로 불리는 것들인데요. 칼슘, 붕소, 유황 등 양분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고 적절히 섞인 복합비료도 많이 쓰입니다.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물의 빠른 성장을 도와주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고 빠르지만 양 조절에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크게 구분하자면 퇴비와 유기비료는 토양의 환경을 개선하지만 작물의 빠른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무기비료는 작물의 빠른 성장을 도와주지만 토질 개선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골고루 잘 사용하면 최대 양분을 작물에 줄 수 있는 거죠. 식물을 심기 전에 주는 거름을 밑거름이라 하고 식물이 자란 후에 주는 거름을 웃거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밑거름 작업을 할 때 작물을 심기 3주 전쯤에 석회 1kg를 뿌려주고 1, 2주 전쯤에 퇴비 10kg와 유기비료 2.5kg를 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석회와 유기비료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면 1, 2주 전에 퇴비만 뿌려주셔도 충분한데요. 그러면 먼저 퇴비를 뿌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나서 석회를 뿌리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퇴비는 완숙 퇴비와 미완숙 퇴비로 나뉘어 판매가 됩니다. 퇴비는 잘 발효된 완숙 퇴비 상태로 뿌려서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요. 미완숙 퇴비에 비해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격도 2배가량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주말 텃밭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가축분 퇴비는 대부분 미완숙 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비는 한 평당 5kg 정도 뿌리면 되는데요. 땅을 30cm 정도 뒤엎은 후에 퇴비를 뿌려주세요. 이때 흙과 섞지 않고 2주간 방치해둔 다음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흙과 섞지 않는 이유는 공기 중에 노출시켜 발효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완숙 퇴비이기 때문에 이 발효 과정이 중요한데요. 잘 발효된 완숙 퇴비는 미생물로 양질의 토양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미완숙 퇴비는 가스가 발생해서 바로 작물을 심게 되면 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석회도 퇴비처럼 토양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서 작물과 미생물이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데요. 작물을 수확한 땅이거나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흙 속에 유기 성분이 빠져나가서 토양이 산성화될 확률이 큽니다.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염기성을 가진 석회 비료를 뿌려서 중성화를 시켜주면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데요. 토양의 산도는 pH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흙마다 이 pH 값이 전부 다르고 작물마다도 적합한 pH 값도 모두 다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토양의 산도를 측정해주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석회를 뿌리면 좋은 점 3가지를 소개할게요. 토양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잃어버린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식물을 튼튼히 만들며 뿌리 발달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마그네슘은 인산 흡수를 돕거나 식물 체내의 효소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흙 속의 알루미늄이 녹아내리기 쉬운데요. 이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면 뿌리의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석회 비료를 넣어주면 이런 알루미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흙이 산성으로 변하면 뿌리가 비료의 양분을 흡수하기가 어려운데요. 산성 토양에서는 미생물들도 살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뿌리 주변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석회가 하는 역할이죠. 석회 비료도 찾아보면 종류가 정말 많은데 제조법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나 효력이 달라집니다. 석회 비료는 친환경 비료이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알칼리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고토석회를 많이 사용하는데 용량이 너무 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kg짜리 굴껍질 비료를 구매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저처럼 3평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물론 석회를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작물이 안 자라거나 하지 않으니까 절대 필수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물을 심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비료의 종류와 밑거름 작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나 좋은 비료 제품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